큰 고민은 본인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라서. 제가 잘하는 게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게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굴곡 없는 인생 없고 고민 없는 청춘 없다 했던가요? 늘 처음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는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이 학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단 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민재 씨는 얼마 전까진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의 문을 두드리던 학생이었습니다. 이상한 걸 모르게 되더라. 그래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역시 다윈 나왔었고 또 에크만 에크만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거야. 그렇죠. 에크만 나왔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행동주의자 나왔었죠. 바로 이제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좀 더 혼자 여행도 다니고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성과를 내고 또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동안 이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좀 혼자 사색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런 시간이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꿈은 이루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선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민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진각종 청년교도 황연지입니다. 목표한 대학교에 진학한 연지 씨. 요즘 내 마음이 내 것 같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좀 각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핍박한 환경이 됐구나. 그만큼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풍요로워지지 않고 점점 더 날이 서는 날들이 많을까요?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는 사회.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인 사회.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버린 지금 청년들은 길을 잃어도 길을 물을 곳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선 빛을 찾으라는데 마음이 어두워질 땐 무엇을 찾아야 할까? 삶에 쫓겨 바쁘게만 흘러가던 마음들에 쉼표가 새겨지는 날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두 청춘은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시민 공부는 내가 짓고 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행의 시작은 바로 이곳. 기나긴 밤을 지나 가장 먼저 한반도의 아침을 맞이하는 곳 울릉도입니다. 무엇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곳 울릉도로 향하게 하였을까요? 총지시민단이에요. 아, 여기가 총지시민단. 네. 한자도 잘 하시고. 여기 네. 이제 종조전 있고 네. 종조 미탑 있고 네. 그 다음에 총지시민단. 그런 것도 다 알아요? 현대 대한민국의 밀교를 새롭게 부흥시키고 대한불교 진각종을 창정한 회당 손규상 대종사는 1902년 5월 10일 이곳 울릉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종사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금강원에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한 줄의 씻고 시밀당천만 질백화단청. 어려서부터 남달리 학문의 뜻이 깊었다는 대종사께서 10살에 지었다는 이 한 줄의 시는 무엇보다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밀당천만은 마음 하나 천만을 당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되고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백화 단청이라는 의미는 흰 바탕에 단청을 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흰 바탕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본질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또 보리심의 원력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바탕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단청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들을 조화로운 모습으로 하나의 조화로운 색깔의 앙상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원력들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의미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밀당천만 질백화 단청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 회당 대종사의 깨달음과 생애를 보여주는 듯한 한 줄의 시. 동해의 푸른 바다와 맑은 자연 속에서 자란 어린 소녀는 하나의 바른 마음이 가진 큰 힘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두 청년의 마음은 다시 금강원으로 향합니다. 회당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회당이라는 그 자체는 뭔가 뉘우친다는 거죠.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고 하나하나 했는 그 자체가 전부 참여할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참여회당이라는 그걸 지으시는 거예요. 참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요즘 현대 사회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종정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어떤 현대인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 중에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야기라 그러면은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서로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대인들을 보면은 자기 위주예요. 그러니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때문에 이 사회를 자꾸 각박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 또 신뢰해주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 천만을 당적하고 흰 바탕에 단청을 그린다. 회당 대종사의 탄생기를 들은 두 청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기 앉으니까 성인봉이 엄청 잘 보이네요. 왼쪽에 저거 맞죠? 네.
성인봉 보니까 생각난 건데 종조님께서 공부를 되게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일본 사람한테 이 공부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게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저희 성인봉을 오르셨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네. 참 대단하죠. 공부를 하고 싶어 하셨다니. 그 어린 나이에. 네, 진짜 여기 앉아서 뭔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음이 엄청 고요해지고 차분해지죠. 네,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전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답답함이나 스스로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어쨌든 직접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많을 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요? 네. 참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종주님. 보통 자기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주변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환경, 배경, 주변 관계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 내가 일구어 나가고 수확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주변 탓하지 말고 자기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이 대종사님께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틈도 없이 대한불교 진각종 4대 성지 여행의 첫날이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민재 씨와 연지 씨 이외에도 이곳 울릉도를 찾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회당 문화축제의 자원봉사를 위해 매년 울릉도를 찾는다는 진각종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회원들. 회당 문화축제는 울릉도 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울릉도와 독도의 다각적인 의의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진각종에서 매년 진행하는 축제인데요. 2001년부터 시작되어 남녀노소,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울릉도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회당 문화축제. 사회 회양을 위한 진각종의 노력은 청년 신교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를 잡고 계속 드실 수 있나요? 가까워 보이지만 처음 만난 사이가 더 많은데요. 매년 새로운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다 보니 인연 또한 새롭게 맺어집니다. 저희 진각종 입장으로서는 이제 종조님을 기리는 축제이고 울릉도 도민들께서는 이제 문화축제, 얼마 없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이런 울릉도에서 봉사도 하고 아이들 만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경험 자체가 너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 오케이. 불법은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강조한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진각종에서는 다양한 청년 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울릉도에 있으면서 해외 봉사활동을 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봉사활동 하셨던 분들 모두 다 굳은 일 정말 마다하지 않고 다 앞장서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도 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과 또 함께 이제 다 같이 한 달 동안
해외 봉사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 가기 전에는 이제 대학교 와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살면서 이제 만나온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지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감이나 그런 것도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 가면서 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환경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누리고 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제가 진짜 눈만 깜빡여도 너무 좋아해 줄 정도로 따뜻하고 그리고 많은 정을 줬었는데 그것 자체가 그래도 역시 가장 의지하고 믿을 만한 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느덧 20년, 한여름밤의 음악축제가 조용한 섬마을을 깨우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와서 가수들이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냥 아주 작은 이제 울릉도에서 섬에서 하는 뭐 해변 가요제나 이런 그 아주 작은 소규모의 우리가 행사를 했었는데 해당 문화축제가 오면서 굉장히 큰 행사가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 속에서 이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고 또 오면 늘 기다렸죠. 언제 오는데요? 뭘 하시는데요? 원래는 주제가 뭔데요? 가수가 누구예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궁금한 거죠. 내년에는 또 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년 온다는 거는 대단하지 않나요? 10년도 힘든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아 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보고 또 저도 해보면서 제가 배운 부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내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여행을 하기 전에는 뭔가 일상생활이 비슷하고 반복돼서 굉장히 지쳐 있었고 그래서 이 여행을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제 종조님이 하셨던 고민들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들을 들으면서 뭔가 과거의 저를 돌아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오직 부처님의 법으로 진실하게 배워서 깨닫고 실천해야 진리의 묘득을 증득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 진리는 아는 마음과 구하는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고 진리를 깨닫는 교임으로 실천교라 한다. 세속과는 떨어진 울창한 소나무숲 한 곳에 토담집을 지어 정진 도량을 마련한 회당 대종사. 그곳이 바로 농림촌. 대종사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대각지입니다. 지금은 소나무 대신 주택가가 자리하고 토담집 대신 최정시민당이 자리해 이 일대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소나무 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나무가 엄청 넓게 펼쳐진 네. 그런 밭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기 유치원 있잖아요. 네. 세정 유치원. 저희 울릉도에서도 어린이집 그쵸. 간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나죠. 꿈나무 어린이집. 꿈나무 어린이집. 네.
거기처럼 여기도 이제 네. 진각종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에요. 아, 이런 게 되게 좀 많네요. 다른 저희 설륜 쪽에도 있고. 네, 맞아요. 몇 개 있네요. 이런 유치원에서 네. 아까 화한 활동도 봤는데 네. 부처님 오신 날에 풍등 날리기 같은 것도 오. 하고 이렇게 많은 체험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수영도 하고. 수영도 하고. 네, 되게 많은 활동을 네. 진각종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저렇게. 네. 여기가 이제 최정시민당이죠? 네, 여기가 최정시민당이라는 곳이고 네. 여기에 비석에 적힌 한자 읽으실 수 있겠어요? 진각 성존 대각지라고 적혀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진각성존 대각지라는 한자를 새겨서 대종사님을 지금 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947년 5월 16일 회당 대종사 대각에 이르다. 종조님께서 우리 진각교전에 보면 서문에 자주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불교는 자주다. 내가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못 우리가 보면 관세음보살 칭호도 결국 뭐니까 가피를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뭐냐? 의타적이다 이거예요. 의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의뢰를 떠나서 자주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자주적인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의 진실된 말인 우리가 육자진언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또 그거를 인해서 이 몸 이대로 즉신성불,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신 거죠. 예. 자등명, 법등명. 아무리 법을 알게 된다 하여도 무엇보다 내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진리는 멀 수밖에 없다 생각한 회당 대종사는 법신불의 진리에 다가가게 됩니다. 진각종의 가장 큰 특징은 불상이라는 형상을 모시지 않고 나 자신이 바로 자성법신이라는 것을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성법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성, 내 성품 그 자체가 법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말과 마음을 청정히 가지는 이 삼밀 수행이야말로 진리를 깨달아서 법신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체험이 곧 법문이요 사실이 곧 경전이라. 불법은 현실 그 자체에 살아있다고 생각한 회당 대종사. 세간의 모든 일과 사실이 곧 설법이고 경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체험하면 의미 있는 법문인 것이고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세요. 범죄자가 착하게 사는 법을 몰라서 죄를 짓나요? 알죠? 네. 그럼 요즘 생활에 보면은 법관들이 법을 몰라서 죄를 짓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실천은 분명히 틀리다. 사람들이 모든 게 아는 거에만 머물러 있고 실천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다 이거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해서 실천이 부족한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그런 가르침이죠. 예,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되게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뭔가 제 스스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과 쉼은 반이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쉬어야 할지, 쉬면서 할 수 있는 실천은 어떤 게 있을지 요즘 많이 고민이 되는데 강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운동을 막 달리기 열심히 해.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죠. 쉬어야죠. 네. 쉰 다음에 숨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이 끝나지 않았잖아. 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뛰어야 돼. 네.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나는 무조건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이 그런다고 세상이 멸하는 거 아니야. 때로는 쉼도 필요해. 그렇잖아요? 네. 왜? 쉰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뛰기 위해서 쉬는 거야.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동안에 나는 또 어떻게 다시 뛸 준비를 할 거냐.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을 때는 해보는 것도 괜찮다.
감사합니다. 네. 쉬거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제 삶을 더 개척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밥은 육체의 양식이고 법은 정신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밥도 잘 먹고 몸도 건강하지만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서 있기조차 힘이 듭니다. 삼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인연이어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면역을 키우기 위한 건지도 모릅니다. 대종사의 발자취를 따라 도착한 세 번째 여행지는 대각을 이룬 대종사가 가장 먼저 걸음을 옮긴 곳. 손씨문중이 모여 살고 있던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계전리입니다. 회당 대종사님께서는 요즘 이 시대를 물질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질시대에는 물심이원진리라고 하여 물과 심이 한꺼번에 발전해야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속에 머물면서 수행정진하는 어떤 제속주의 불교를 채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고통에서 비롯된다 여긴 회당 대종사는 우선 마음을 다스릴 것을 설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가정의 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자애를 회복할 것이고 그 자애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수순하는 가정의 해탈로 이어진다 믿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선 우선 불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직후에 되게 이제 시대가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종종님께서 해주신 설법이 과연 그 당시 민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맞습니다. 청년회당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러한 한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해결점이 바로 불교를 통한, 각성 종교를 통한 타개에 방점을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7년 6월 14일) 대종사는 창종을 선언하고 스스로 법명을 회당이라 하고 참회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 희민당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저 12살 때부터 다녔어요. 12살이요? 네. 거의 10년 동안 다니셨네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 대구 교구청이거든요. 교구청? 네, 혹시 교구청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대구 교구에서 열리는 진각종 관련 행사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네. 대구 교구의 사무를 보는 그런 곳이. 사무. 네.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다른 데보다 훨씬 큰 거구나. 네. 참회원 최초의 교단 본부이자 오늘날 대구 교구청인 희락시민당. 구경성불나겠나이다. 이곳은 수행의 공간을 넘어 직접 불법을 행함으로써 시대의 아픔을 함께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사귄다.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가만히 사귀어줍니다. 그것도 노력해야 돼. 노는 것도 노력해야 돼. 공부하는 것도 노력해야 돼. 내가 오늘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담고 어떻게 그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는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전을 한문의 경전을 모두 다 번역하셔서 크게 저 앞에 있는 본전 해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번역해서 벽에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법대라고 해서 대나무로 긴 법대를 만들어서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경을 읽었습니다. 그 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한글을 깨우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글과 마음을 깨우치는 이 두 가지 일석이조의 법을 펼쳤죠. 대종사께서는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우리 민족이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종과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사업 역시도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또 올바른 불교 신행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한글 경전을 인쇄하시고 또 반포하셨지만 이것을 읽으려면 무엇보다 한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한글 운동을 넘어서 세상을 읽는 지혜였습니다. 대종사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민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도 그 정신은 후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각종의 특징 또 하나는 바로 제가 불교라는 점인데요. 남성은 정사, 여성은 전수라 불리는 진각종의 스승들은 법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늘 신교도들의 가까이에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불법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삶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원가자님 정심유보사님께 가정강도불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참여 합성하겠습니다. 옴 마니 밤매붐 옴 마니 밤매붐 옴 마니 밤매붐 옴 마니 밤매붐 옴 마니 밤매붐. 종조님 말씀하시는 실행론에 나와 있거든요. 교도 과정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스승에게 꼭 알려야 되고 그 스승은 그걸 알아서 불공할 것은 불공하고 단시할 것은 단시하고 방문할 것은 방문해야 돼야 된다고 그 진각 교전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진각종 스승님들은 교도 과정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종조님 말씀대로 실행론에 나왔는 것처럼 그거 가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각종의 스승은 일반 대중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에 있어서 법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계명신공을 시작으로 오전 불사, 저녁 불사를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신교도 가정에 방문하여 불사를 하고 상담 법문을 합니다. 진각종은 어려운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보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당체 법으로 보고 자신의 허물과 인과를 깨치도록 하고 참회불공과 추복불공을 하게 합니다. 종단의 교세가 날로 커져감에 따라 회당 대종사는 교화에 마음 쓰는 한편 무엇보다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개혁 종파임을 강조했는데요. 국내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1958년엔 제5차 세계불교도 우의회 방콕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등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63년 건강에 이상을 느낀 회당 대종사. 조용히 수행을 하며 최후의 정진을 준비합니다. 10월 15일 오전 그는 연필로 한자 한자 열반 유교를 적어 내려가는데요. 열반은 휴식이다. 사바세계에서 큰 일을 하고 잠시 법계로 쉬러 가는 것이다. 한 세기를 50년, 100년을 앞서 나간 교화 방편이었다, 포교 방편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방편들은 현 시대에 보면 뒤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러한 개혁 정신을 현대에 재적용해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뭐 종교, 불교 전체가 봤을 때 절대적인 가난은 해탈했지만 풍족함 속에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가 상대적인 가난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병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시대는 정신적인 어떠한 병들이 많다. 그것도 우리가 그 실행론 가르침에서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인간 세상에서 3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방편들을 많이 우리가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편을 연구하고 그 방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후학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원래 부처님 법이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지 않다고 하셨고, 또 해당 대종사께서도 생활과 불교가 다르지 않고 또 불교가 곧 생활이 된다는 가르침을 펴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부이자 스승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또 자녀들이 또 보면서 닮아가고 또 그렇게 크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 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당 대종사께서 열반하신 지 어느덧 60년.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각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실천불교라는 점이잖아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실천불교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현실에 입각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실천불교, 생활불교의 불교에 제일 가깝게 가는 청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복되고 지롭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은 죽고 나서 극락가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극락의 삶을 살자고 믿는 것입니다. 시민공부는 현재 내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산이 아닌 마을을 택하고 불상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한 대종사. 몸의 출가가 아닌 마음의 출가를 중시하며 고정관념 아래 멈춰있는 종교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불교를 지향했던 그의 마음은 또 다른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는가? 제 첫 인터뷰 때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뭔가 그때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고 변하는 세상과 너무 사회가 각박하다는 세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친구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했을 때 이제 제가 맡았던 아이가 저를 너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면서 앞으로 이 기억을 발판 삼아서 난 누군가를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따뜻했던 기억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제가 분명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말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들었지만 인간관계라든가 인연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방식들이 좀 변화를 보이고 싶고 변화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낙인을 찍기보다는 얘가 일단 왜 그랬는지 좀 이해를 해볼 것 같고
나쁜 학생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다시 바뀔 수 있을까 좀 도와줄 것 같아요. 이야기도 좀 많이 해보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 학생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화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지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볼 것 같아요. 진각종은 전통 불교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회당 대종사의 법은 지금 시대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각종은 전통 불교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교화 이념과 방편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시작한 종단입니다. 불교는 늙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젊어서 믿어야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교가 고행을 강조하고 깨달음에 목매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진각종은 삶의 훌륭한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진각은 시민을 분명히 알아서 생활 중에 깨닫고 참회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가장 어지러운 시기에 불법을 통해 모두를 이롭게 하고자 했던 회당 대종사의 마음. 그 마음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